이번에는 MS 이야기 가져오셨네요.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빌드 진행이 됐어요. 여기서 뭐 그록 얘기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.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저희가 작은 육각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걱정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에서 너무 잘했었기 때문에 더 큰 이야기를 얼마나 가져올까도 궁금했었습니다. 어떤 이야기가 어제 나왔을까요? 네, 결국에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주요했던 부분은 이 에이전틱 AI였습니다. 이제 사티아 나델라 CEO 같은 경우는 이번 그 AI에 대해서 AI는 점차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고 결국 이 AI 에이전트가 비즈니스 전반에 작동하는 이제 인터넷 환경이 있고 그것은 이제 자신들은 오픈 에이전틱 웹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오픈 에이전틱 웹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요. 또 이와 관련해서 5가지 핵심 기능을 발표했는데 네,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결국 에이전틱 AI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코딩 에이전트입니다. 일단 먼저 GitHub에 코딩 에이전트 정말 완전하게 내장시켜 놨기 때문에 뭐 버그 수정부터 시작해서 코딩의 유지 관리 등 좀 다양한 부분, 결국 에이전트가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. 그래서 정말로 이제 에이전트가 코딩과 관련된 부분 모두 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며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회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튜닝까지도 해놨기 때문에 결국에 각 회사의 문화에 맞는 그리고 스타일에 맞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.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 과정 속에서 좀 전문적인 개발자가 없이도 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좀 자연어를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에이전트 웹용 NL 웹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없이도 기업들이 손쉽게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코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부분, 바로 이 에이전트 팩토리입니다. 사실 이 에이전트 팩토리는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그냥 애저 AI 파운더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나의 모습으로 좀 비유를 한 것인데요. 왜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에이전트 팩토리라고 불렀냐? 결국 이 애저 AI 파운더리 안에서 AI 에이전트들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굉장히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만든 다음에 그들은 또 각자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더 큰 하나의 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I 에이전트 전략에선 이 AI 에이전트 팩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애저 AI 파운더리의 향후 성장성 계속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각종 AI 에이전트를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AI 에이전트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큰 편의 R&D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커버리인데요.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, 결국 R&D를 AI를 통해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R&D를 할 수 있냐? 바로 이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AI를 통해서 R&D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과 같은 것을 돌리면서 실험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말 최적화까지 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에 모두 다 AI가 스스로 자동화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빠른 속도도 있지만 결국 전문가 없이 결과적으로 즉 특별한 개발자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뭐 연구원들도 쉽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커버리의 성장성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디스커버리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진 뭐 R&D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당연히 바이오와 관련돼서 이 AI와 관련된 협업 연계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그 점을 정말 증명하듯이 뭐 단백질 결합을 예측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어떤 원료 후보를 이 AI를 통해서 발굴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데이터 센터의 냉각재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커버리가 좀 사용되었다라고 하며 전체적으로 이 AI를 통해서 앞으로 R&D를 쓰고 그에 따라 좀 개발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감소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에서 약 2,000명 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40%가 개발자였을 만큼 가장 많은 해고를 당한 사람이 개발자였고요. 또 지난 이제 메타의 라마콘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
전체 코드의 한 30% 정도를 AI가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좀 향후 이제 개발자들도 이런 AI로 인한 좀 일자리 감소 사실 같이 좀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 왔고요.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 AI를 만들어내는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AI를 사용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도 점점 개발자 수요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좀 수익성을 증가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이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또 굉장히 좀 주요했던 발표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록과의 파트너십인데요. 네, 이번에 또 애저 파운더리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XAI의 그록3와 그록3 미니 모델이 마이크로 생태계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. 또 이 과정에서 사실 오픈 AI 수준과 굉장히 동일한 조건으로, 즉 가장 좋은 조건으로 그록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됐고, 이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습은 앞으로 더 경쟁력 있는 이 클라우드 AI 생태계를 좀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분명 2024년까지는 좀 너무 약간 재미가 없다,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현재는 굉장히 현재 세계 시가총액 기업 1위에 오르고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주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과연 앞으로 얼마나 좀 성장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폴리마켓에서는 2025년도에 가장 높은, 가장 거대한 기업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를 1등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놀라운 점은 원래는 기존에 애플이 2위였는데요. 애플이 2위에서 3위로 밀려나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좀 2위로 올라왔다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